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용한 폭풍이 베이징을 덮치고 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이 사라졌다. 아니,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다. 예정돼 있던 모든 외교 일정이 돌연 취소되었고 북한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총리 이강이 대리 참석했으며 에이펙 정상회의에 한국 순방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면 위로 드러난 정보는 단 하나다. 시진핑은 지금 국외에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 혹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잠행의 서막일까? 세계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워싱턴의 언론들은 연금 상태, 군 통제력 상실, 사중 전회에서 사퇴 가능성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혹자는 정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모든 혼란은 오히려 시진핑이 직접 설계한 거대한 정보전의 일부일 수 있다. 즉, 자신이 약해졌다는 이미지를 퍼뜨리고 국내외 반대 세력을 유도하여 그 실체를 드러나게 만든 뒤 반격의 명분과 타이밍을 확보하는 고도의 반전 시나리오다. 이 전략은 마치 고대 병법 정중지화와도 닮아 있다. 겉으로는 무력해 보이지만 내부에선 모든 전선을 정비하고 적의 허점을 파악하고 결정적 순간에 단숨에 덮친다. 그리고 이 전체 작전을 설계한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라 불리는 인물,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협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더 미궁으로 빠져든다. 최근 외신과 국내 반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시진핑 권력 상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시진핑이 정말로 권력을 잃었다면 어째서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여전히 요직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의 측근 중심의 새로운 상무위원 명단까지도 일관되게 유포되고 있을까? 게다가 중공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공식 발표는 없고 언론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 침묵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지금 중국은 말 그대로 정막 속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략적으로 설계된 권력 공백 상태, 일종의 권력의 연극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여론은 시진핑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혹자는 그가 오히려 도망치는 척하면서 모든 반대 세력의 카드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취소된 일정과 보이지 않는 등장은 단순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정교한 정치적 위장술의 일부일까? 이 시나리오의 중심 전략은 중국 고위 보안기관 내부에서 통용되는 코드명으로 정중지화 혹은 정정유도작전이라 불리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고의로 취약한 모습을 연출해 적의 방심과 과잉 반응을 유도한 뒤 역으로 적의 실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부 정리를 동시에 실행하는 작전이다. 그 작전의 포문은 이미 열렸다. 시진핑은 APEC를 포기하고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방문까지 접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이강 총리와 장유협, 류질리 등 기묘하게 연결된 인물들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유협의 역할 전환이다. 겉으로는 시진핑의 견제자, 군 권력을 장악한 반대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이 수년간 키워온 신뢰 자산으로 이번 작전의 핵심 지휘자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장유협이 군권을 잡는 듯한 제스처 자체가 시진핑의 설계라는 가설이다. 이를 통해 그는 군부 독립이라는 가짜 위협을 만들어내고 반시진핑 세력의 조기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장유협은 최근 82집단군에 비상 출동 명령을 내리며 수도 방어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외부 시각으로 보면 시진핑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되지만 내부적 해석은 전혀 다르다.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군의 움직임을 장유협에게 넘겨주며 반대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미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시진핑과 장유협이 권력 충돌로 보이는 구도 자체가 실은 치밀한 연기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무대에서는 항상 적으로 설정된 인물이 실제로는 안쪽 사람인 경우가 허다했고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도 수차례 역할 바꾸기와 권력 연극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왜 지금인가? 왜 시진핑은 이 시점에서 약한 척을 하고 있는가? 그 답은 타이밍에 있다. 사중전회는 중공 정권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내외부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각 파벌은 그에 맞춰 세력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 혼란한 타이밍에 시진핑이 진짜 약해졌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만약 약한 척을 한다면 오히려 모든 반대 세력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는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유도 작전이다. 그리고 그 작전의 두 번째 열쇠는 또 다른 그림자 인물, 바로 장유협이다. 장유협은 원래 시진핑의 군 개혁 노선에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이 직접 등용하고 승진시킨 인물 중 하나다.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면성이다. 공개석상에서는 냉철하고 중도적인 언어를 쓰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시진핑의 안보 구상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유협이 지휘하는 82집단군은 현재 베이징과 중난하이 일대의 모든 출입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고에 따르면 사중전회가 열리기 전까지 외부 인사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시진핑 연금 상태로 해석하는 시각과 반대로 반대 세력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갈린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장유협이 최근 류진리 참모장과 함께 내부 검열을 강화하고 공산당 상무위 및 정치국 회의 문건을 사전에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예외적 행정 조치이며 누군가의 명백한 지시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그 누군가가 시진핑이라면 이번 작전 전체가 그의 시나리오임이 입증되는 셈이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시진핑이 장유협을 내세워 일종의 권력 전환쇼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즉, 시진핑은 자신이 직접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겉으로는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며 내부 반발을 줄이고 외부의 주시를 피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과거 덩샤오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며 국정을 장악하던 모델과도 유사하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 등장한다. 바로 전격적으로 유포된 상무위원 명단이다. 지난주부터 SNS와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유포된 이 구인 명단은 구성 자체가 너무 완벽했다. 거의 전원이 시진핑 계열 인사로 채워져 있었고 기존의 파벌 균형과는 완전히 어긋난 인물 배치였다.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줄 만큼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명단 자체가 시진핑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명단을 믿고 섣불리 반응하는 세력 혹은 정보에 편승하려는 외부 언론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부 인사 구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가짜 명단을 통해 실제 인선 논의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중국의 정보전 전략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이다. 진짜 정보는 숨기고 가짜 정보를 일부러 유출해 적의 판단을 흐린다. 실제로 최근 폭로된 내부 이메일에서 구인 명단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유사한 서식과 시간대에 퍼졌으며 이는 조직적인 정보 유포 작업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즉, 이 명단은 단순한 내부자 폭로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 무기의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심리전의 설계자 역시 장유협 혹은 시진핑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선을 마지막 조각으로 돌려보자. 바로 이 모든 작전의 종착지 사중전회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일정 중 가장 비공개적이며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회의, 보통은 인사이동이나 정책 조정 수준에서 머무르지만 이번 사중전회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회의 의제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과 내부 소식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째, 시진핑이 자발적으로 총서기직을 물러나고 당의 운영을 측근들에게 넘기되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방식. 둘째, 시진핑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는 시나리오. 셋째, 전혀 변화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유출된 명단을 공식화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가 사실상 시진핑에게 유리한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권한 위임을 가장한 통제 연장이며, 두 번째는 동정 여론을 활용한 명예퇴진이고, 세 번째는 전면 장악의 정당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그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작전의 본질은 하나다. 스스로 흔들리는 듯 보여야 상대를 먼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전략이며, 그가 선택한 전술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정보전, 인지전, 그리고 감정전이다. 국제사회가 시진핑의 몰락이라는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는 정반대의 스토리를 내부에서 써내려가고 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중국 내부 권력 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주변 강국들도 모두 시진핑의 권력 유지 여부에 따라 자국의 대중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작된 명단, 취소된 일정, 침묵하는 지도자는 모두 외부 세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싱크탱크 일부는 이미 시진핑 이후의 대중 전략을 구상 중이며, 대만은 중국의 군 내부 분열 가능성을 기반으로 안보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혼란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들이 만든 모든 대응 시나리오는 허공에 흩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노리는 역전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이 불리해 보인다. 군 권력은 장유협에게 넘어간 듯하고 외교 무대에서는 철저히 사라졌으며, 내부 문건 승인권조차 원로들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나는 무대가 바로 사중전회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치의 본질 그 자체다. 권력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때로는 혼란과 침묵, 모순과 침체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작동한다. 시진핑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그의 설계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로 무너질 쪽은 권력을 믿은 자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을 간과한 자가 될 것이다.